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요. 기재부에서 어쨌든 발표는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 만들겠다. 네, 6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기재부는 왜 11만 공인중개사를 울렸냐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분들이 요새 지금 굉장히 성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 홍보자료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 도입 계획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질 예산 133억 원도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거슬러 올라 보니까 2018년 국토교통부와 과기부가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한 바가 있고요. 공문서 작성을 종이 없이 블록체인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으로 다만 공인중개사를 낀 매매 거래 이후에 기록 장치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받아 2022년도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고, 그것이 이번 예산안 홍보물에 나온 민원 처리 등 공공 서비스 지능 맞춤형 제공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며 시위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민주당사에서도 지금 9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기재부는 거기에 따라서 해명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실증 과제는 2021년 정부 예산안상 과기정통부 소관 블록체인 시범사업 공모형 과제 예시로 실증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기부와 국토부는요, 기재부의 문구 작성 실수로 보고 있지만 기재부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세요? 대충요. 네. 난 이거 이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왜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난 이거 이해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블록체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 나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놈들이 중개사를 배제하는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일단 안 돼요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약간 이거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니고요. 뼈대는 맞지. 사실 뼈대는 맞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중개인이 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지. 여기 사실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단편적으로 쌓여있는 몇 가지가 있고 내용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일단 협회에서 뭔가 하기 전에 이제 일부 회원들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온갖 카톡방에 이거 청원해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분들이 막 올리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직방 같은 서비스를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직방이나 이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직거래 서비스를 공공주도로 만들려나 보다. 중개업자가 배제하는. 그래서 그래?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부서진법이 이런 식으로 가나? 막 이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야, 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아니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 시간에 털면 이거 장난이 아닌 얘기들이 나와야 돼서 저도 부담이 많이 스럽고요. 어쨌든 쌓인 것들이 있었어요. 쌓인 것들이 있었고, 뭐 일반적으로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요. 기재부에서 어쨌든 발표는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네.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게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점이 달라요. 중개업소는 거래가 중요하지, 거래를 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이게 블록체인 개념이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게 관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문서를 우리가 만들잖아. 매매 계약서를 써. 그럼 이 계약서를 만들면 이게 진본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검증을 하잖아요. 서버에 넣는다거나. 근데 이게 서버에 있는 게 위조가 되거나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블록체인 안에다 걸면 몰라. 아무튼 그게
그런 검증 과정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이 체인화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투명해지는,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 포맷 형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서버, 독립적인 서버가 있지 않고 같이 체인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본다. 사실 이제 그런 취지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거래라든가 중개업자라든가 매물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가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 중개업자의 몫이 없을 수도 있겠지.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없는 상태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약간 좀 이거는 중개업자랑 척을 지고 싶지 않은 부서 입장에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고 아닌데 이거 그 뜻에서 추진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네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가는 이걸 안 할 거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문서를 그러니까 서버 안에 저장하고 지금도 얼마 전에 그 문제 냈던 거 있잖아요. 뭐 등기부 등본을 공신력.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있는 DB를 어떻게 빼는 그 구멍을 알아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몇십억 24억 해먹은 업체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우리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서버 안에 저장돼 있는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의 데이터 정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체인 안에다 데이터들을 굴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는 개념으로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여기뿐만 아니라 공문서들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사문서들 기업들에서도 다 하고 있고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냐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본 게 아닐까 싶긴 했는데 이제 이게 맞물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게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도 지금 무슨 회사들아 뭐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사실 중개업자가 배제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거래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직방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매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자가 뭘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플랫폼 안에서 개인 내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체인 안에다가 내가 매물을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또는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걸 봐가지고 내용 봐가지고 다시 접촉할 수 있고 거래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다 담아가지고 돌리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시도를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뭐 기술적인 얘기인 거고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공인중개사 사람들 많이 보시니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거를 뉴스를 보고요 놀래가지고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고 실제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된 내용이 뭔지 사례가 뭔지 다 뒤져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이제 원래 거기서 뉴딜 사업에서 나왔던 거는 VR 뭐 AR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가 중점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가 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공신력에 관련된 얘기,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소유권에 대한 등기에 대한 공신력, 그 다음에 대장에 대한 공신력 뭐 이런 거 부분들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이제 두 개가 같이 맞물려진 거예요.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에스크로우 서비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화된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집중적 서버에다 저장해 놓는 방식. 왜냐하면 서버에 저장을 해놨는데 그 서버의 데이터를 해킹해서 이게 변조가 되면 내 집이었는데 그래. 국가에 있는 DB에 있는 집 이름이 조영준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나중에 찾아봤는데 난 판 적이 없는데 바뀌어 있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중앙 집중적 서버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 이제 이런 시도를 데이터들을 바꾸겠다. 그런 쪽으로 사실은 블록체인을 이용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읽혔는데 막상 반응은 중개업소
중개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니까 더 뭔가 큰 그 왜 그러냐면 설명이 없이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기재부에 있는 모 분께서 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계약 중개업소가 서류만 열람해서 계약서만 체결해 주는 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우리에게는 빠질 수 없는 임장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매물에 대한 확인 설명이라는 그렇긴 것도 하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스템 그거 그리고 그렇죠. 중개업자 없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 아니라도 지금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지금도 그 시장이 맞아. 없는 건 아니잖아. 맞아.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열받는 건 그건 거예요. 우리 알기를 뭘로 알길래 도대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하겠다고 떠드는 새끼냐 이거지. 사전에 한마디. 그 기재부 사람은 내 생각엔 문책 대상이야 이거. 오늘 그거는 가서 열심히 그럼 스트라이크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가서 지금 시위하는 거 관련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개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뭐 이런 생각들은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중개사의 업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뭐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감정노동이거든요. 네. 이 중개업 네. 해보신 분, 쉬우면 하라니까. 그러니까 감정노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이시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개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중개보수 비싸다,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도 얘기는 안 했거든.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 건 뭐냐면요. 요일 이내 협의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게 또 네. 화두지. 지금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협회 쪽 입장에서도 뭐 공식적인 루트는 아닌데 인터뷰 내용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조율해주고 협의자 떼자. 고정요일로 가자. 그거는 맨날 했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분쟁이 싫고 뭐가 싫고 하시면 서로 타협점을 그렇게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요일 인하하고 고정 비용 하게 되면 동의할 고정요일은 것이냐? 있을 수가 없어. 그래 할 것이냐라고 보면 이것도 또 판이 빠르다.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어디 이렇게 그 100만 중개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공인중개사 단체한테 사전에 한마디 얘기 없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만들겠다라고 이게 했으면 책임져라. 그거는 충분히 책임져야 될 얘기다. 구호 한번 외치세요. 없어. 아니 구호 한번 외치세요. 1인주의에 구호가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각성하라 이런 거 안 해? 왜 또 화가 나냐면 그럴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왜 봐? 이번에 36만 명이나 보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물론 뭐 정부의 어떤 정책을 만들고 끌고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거기에 손발을 맞추시는 분들도 생각 좀 하고 얘기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더 이상 확대는 안 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밀고 가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 계시면 남의 일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미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 상태에서 그냥 용두삼이 되시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은 참여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여의도에서 다 1인 시위밖에 안 돼서 돌아가면서 그 삭발하시고 또 하고 계세요. 보는데 좀 안타깝고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전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침착해야지.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좀 빨리 진행했는데. 아니 제가 한동안 별별 수다를 안 했더니 중원부원이 너무 많고 죄송합니다. 이게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도 놓친 것 같고 유머가 없어. 우리는 유머 코드가 뭐 나아지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안 되겠다. 아, 추석이구나. 추석. 그러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복된 추석 되세요. 네, 다음 주는 불가피하게 한 주 쉬고 네, 그렇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